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기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봉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봉석 교수님 딸 심희주라고 합니다. 이 출연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슬라이드 조금 주실까요? 자, 비뇨기과 강의인데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강아지가 제가 얼마 전부터 키우고 있는 반려견입니다. 이름이 뭉치고 말티푸예요. 3살쯤 됐고, 이 반려를 키우다 보니까 제 일상의 모든 것이 반려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말티푸는 텐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안 하면 이게 참 감당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무더위에도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제가 산책을 했었고요. 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심심해서 제 딸하고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 강아지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소속은 우리 그 딸 강아지로 되어 있고, 둘이서 장난도 치고, 안녕하세요.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이제 비뇨기과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 친구들이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또 재밌어갖고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왕이면 저기 유튜버로 하면 또 돈도 좀 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뭉친의 비뇨기과고, 이번에 이제 이 180만 구독자를 가진 비욘디 채널에서 라이브 강의 의뢰가 왔길래 우리 그 최 PD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이 뭉친의 비뇨기과 컨셉 가지고 제가 나가겠다 했더니 제 채널을 한번 보시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하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희지야, 인사.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요. 저 신봉석 교수님 딸이고, 저는 참고로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저희 아빠께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비뇨기과 상식도 평상시에 잘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단점이 바로 약간 투마치 토커시라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그걸 조금 방지해 드리려고 그 역할을 하려고 좀 나왔고, 오늘 같이 좀 편하게, 그리고 어려운 비뇨기과 이야기가 아니고 쉽고 일반인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기 다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비욘디 채널 구독자님들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식을 갖다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칵테일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휴지도 좀 같이 봐주고, 요 색깔별로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소변하고 가장 이미지가 비슷한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히 3번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딸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저기 댓글에도 보니까 3번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참 수준이 참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번이 이 소변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저 나머지 색깔들은 소변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 빨강색은 혈뇨? 어이구, 또. 노은언님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요 모든 색깔을 저희들이 소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타난 1번이 이제 초록색인데, 녹즙 같은 이 초록색 식용음료를 많이 마시면 이 초록색의 소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이 2번에 인디고 카민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사실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 배를 개복을 하고 들어가서 요로를 찾는데 사실은 좀 찾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디고 카민이라는 물질을 주입을 하면 소변에서 저런 파란 색깔의 소변을 보입니다. 이 파란색은 빨간색의 보색 역할로 해서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이제 요 이쁘게 보이는 게 5번 요 보랏빛인데, 이 보랏빛 색깔의 소변을 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백질 이상이나 단백뇨부터 가지신 분들이 요로 감염에 걸렸을 때 저런 보라색 소변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딸이 얘기를 했듯이 이 4번의 혈뇨를 보이는 빨간색이 사실은 제일 위중한 색깔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서도 이 혈뇨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방광암이나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혈뇨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소변을 보였을 때는
이건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제쳐놓고 비뇨기과를 찾으셔갖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빠 잠깐만 행복한 인생님께서 보라색 오줌을 넣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진짜 보라색 오줌을 넣으면 거의 약간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뇨병이나 단백질 이상인 경우에 이게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저런 색깔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저런 칵테일을 보면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데 이게 정말 화장실에서 특히 저녁에 어스름할 때 저런 색깔의 소변을 보면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 요로 감염하고 똑같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아직은 청춘이다님은 초록색은 귀개할 것 같다고 했는데 초록색도 큰 그렇게 지장은 없는 네, 거죠? 초록색은 어떤 질병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초록색의 그 식용 염료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소변 그러면 쑥스럽고 창피하다고 많이 그럽니다. 오히려 대변보다는 이 소변이라는 게 외음부, 외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로 제가 이제 37년을 이제 전문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변 보면 창피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조금 민망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은 이제 진료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보면 제가 보는 이제 환자분들이 같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는 이 심 교수는 아직도 소변 주기가 쌩쌩하네 하고 얘기를 사실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이 환자분들하고 제 나이에 맞는 소변 불편함을 겪는 동변상린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소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좀 드릴게요. 댓글에서 되게 어이없어 하네요.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빠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수정테이프님께서 여자들도 비뇨기과를 가나요? 소변 관련 질환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를 가야 하나요? 이러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요 슬라이드가 마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도 나가고 어디 가서 건강 강좌도 하고 나서 질문을 받으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 보기 불편한데 무슨 과를 가야 되나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뇨기과 의사가 강의를 했으면 당연히 비뇨기과일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데 사실 비뇨기과가 의학과가 다루는 학문 분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요로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요로기관. 요로기관이라 그러면 소변을 만들고 소변이 이동을 하고 저장이 돼서 배출되는 남자 여자 모든 데 소변에 관련된 장기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관과 성기능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는 게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요로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로라 그러면 이게 신장이 있습니다. 소변은 여기서 신장에서 만들어지고요.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한 이게 미세한 조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소변이 이 요관이라는 이게 링거르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 굵기의 관을 통해서 소변 저장 창고인 방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관이 있고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요도라는 외부와의 통로를 통해서 소변을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상부요로라 그러는데 상부요로는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부요로는 방광 이하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여자는 요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직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남자 요도는 굉장히 깁니다. 꺾여져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그 난소 애기알을 만드는 난소는 뱃속에 있는 반면에 남자는 이 고안으로 돼 있어 음낭에 있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이 성생활에 사용되는 이 음경이 있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자 여자를 보통 우리가 장기 하나의 장기는 기능을 하나만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로 생식기 하부 요로 쪽은 한 가지 장기가 두 가지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소변에 관한 이제 강의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변에 관한 라이브를 하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섹스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섹스에 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기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은 좀 접으시고 단지 이제 소변 얘기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지루할 수가 있어서 소변에 관련돼 있는 주변 이제 여러 가지 상식 얘기들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고 이대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 소변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취자님이 소변건강연구소도 있군요. 신기한 기관이네요 하는데 소변건강연구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소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환자와 일반인들한테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올바른 소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로 이대 서울병원에서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여기 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뭉친의 비뇨기과를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부터는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사실 저랑 같이 이제 티키타카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광고 기획 일을 해서 뭉친의 비뇨기과의 메인 PD 겸 대표? 소장? 하여튼 네, 높은 모든 직을 걸 출연까지 하는 모든 걸 맡고 있습니다.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빠가 지금 나름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약간 내가 들어도 어렵긴 했는데 이게 어찌나 지겨운지 사람들의 댓글들이 모두 우리 닮았다는 얘기밖에 안 하네. 비뇨기과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닮았다는 얘기. 그리고 저희 패튜버는 아니고요. 나름 이제 비뇨기과 의학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주인공이 뭉치일 뿐입니다. 좀 색다르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기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고 물론 이제 아직 컨텐츠가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늘지 않아가지고 이 180만 구독자를 가진 비욘드 채널에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곁다리로 독점 못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본격적인 강의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소변하고 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 그러면 받는 느낌이 어때요? 우리 딸은? 시원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저는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더울 때 특히 생각나는 게 이런 이제 시원한 물줄기를 갖다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물줄기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시원하다는 느낌을 당연히 받고요. 기능적으로는 자연의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소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한 쾌감을 주고 그다음에 신체 노폐물을 배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은 소변은 노폐물이 아닙니다. 신체 대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사실은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우리 대사 결과물들이 소변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물에만 녹습니다. 물에만 녹아가지고 전해질이나 수분과 같이 배설돼서 나가는 게 소변이고 우리가 보통 배설물 그러면 대소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변을 다루는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같이 취급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변에는 세균이 단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광염이나 여러 가지 요로 감염에서 가장 주된 원인균이 대장균이라는 균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균은 우리가 대장에 많이 있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체 노폐물을 생산하고 배출을 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해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고 남은 찌꺼기가 나가는 게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관입니다. 코로 들이신 공기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코로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인데 이 비뇨기계에서 스스로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몸의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만들어져서 그 대사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 벌어지죠. 거기 나가는 게 소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변 그러면 이제 아까 노란색을 먼저 생각을 했듯이 자, 소변 그러면 지린내 또 노란색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소변의 정상적인 이 색깔은 무색이고 묻힙니다. 그래서 노란색 칵테일이 아니라
요런 그 칵테일이 마티니에서 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마티니 칵테일 모습을 보이는 게 소변이고 냄새도 원칙적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린내라는 게 이게 요산이 세균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변화가 돼서 나타나는 냄새가 지린내고, 노란색은 수분이 증발하고 남은 이 소변 구성물 중에 하나인 유로크롬 색깔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 암모나이트님이 냄새가 나는데 세균이 어떻게 없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냄새만 세균이 있다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 자체의 냄새가 사실은 그런 지린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냄새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냄새가 변질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린내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특정 세균에 의해서 냄새가 바뀌었을 때는 생선 썩는 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오징어 아주 말린 이상한 냄새라든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소변 냄새라고 생각되는 지린내는 정상적인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다음 거 얘기해주면서 하면 되겠다.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소변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보면 적절한 거예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데 건강에 나쁠까요? 요게 지금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한 슬라이드예요. 이제 궁금하시는 게 소변에 얼마만큼, 몇 번을 봐야지 정상이 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에 소변을 보는 양은 평균 1.5에서 한 2.5리터 정도입니다. 이게 아직도 청춘이다님도 이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소변도 아마 자주 가고 한 번에 볼 때 양도 많을 텐데, 이 섭취하는 음료의 양, 물의 양, 그 다음에 음식물의 종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횟수는 사실, 희주야, 너 어저께 소변 몇 번 봤는지 기억해? 아니, 못하죠. 예, 사실은 소변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상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는 여름에는 한 6번 정도, 그 다음에 이 땀이 잘 안 나는 겨울에는 한 8번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는 소변의 양은 한 300에서 400cc 정도인데, 이게 꼭 이런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심지어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변 보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딸이 횟수를 물어봤을 때 몰라 하는 게 소변에 의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의식 않고 사시는 게 소변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많이 본다고 나쁜 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생활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조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화장실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 있지? 또는 화장실하고 가까운 데를 찾아야 되겠다. 거기에 앉아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변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아빠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 생겼는데,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내가 오전에는 보통 한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거든? 근데 오늘 오후에는 내가 일이 너무 많았고, 오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는지 막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 이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소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야? 관여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신체 기관이 위축됩니다. 방어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소변 마려운 느낌은 이 대뇌에서 조절을 하는데, 그 느낌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지는 않지만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게 돼요. 내 대뇌가 시원치 않고. 정신적인 문제였구나. 그렇죠. 심적인 진짜. 문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노은원님이 또 질문해 주셨어. 저는 요즘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등 영양제 많이 먹네요. 영양제를 밤에 먹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항상 잠에 깹니다. 아침에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겠는데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저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유산균들 지금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C 같은 영양제도 그런데, 이런 영양제들이 보통 위에서 흡수가 될 때, 장에서 흡수가 될 때, 간접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음식물하고 같이 먹으면 방해를 받아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양제의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먹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영양제라 그러면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먹는 영양제의 최대 효과를 받으려 그러면 거기 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논 발음이 비타민 C, 오메가 3, 유산균을 이럴 먹는데. 경우에는 네. 아침에 드시면 속이 쓰리면 네. 조금 흡수가 덜 되고 조금 이렇게 효과를 덜 보더라도 네. 본인이 편할 때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식사를 하고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주제랑은 좀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바로 질문해 주셨으니까 바로 읽어볼게. 사계절 33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50대 초남입니다. 한 달 전 증상 없는 진한 혈뇨 한 번 보고 동네 비뇨기과 가서 소변 검사해서 이상 없고 조영제 복부 CT 이상 없고 내과 가서 초음파상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이거 일시적일 수 있나요? 방광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그 뒤로는 혈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혈뇨가 우리가 이제 무증상 혈뇨라는 게 있거든요. 증상이 없이 피만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내시경을 반드시 하랍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방광암이 있을 수가 있고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그 요로결석이나 그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혈뇨를 일으키는 경우에 비해서 한번 혈뇨를 일으키고 또 수개월 동안 혈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초기에 방광암은 CT나 초음파에서 그 혹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무증상의 혈뇨를 보이고 그 혈뇨를 보이는 순간에 증상도 없지만 내가 심한 운동을 하거나 뭐 어떤 그 혈뇨를 보일 만한 그런 이벤트, 그런 행동 습관이나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내시경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혈뇨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예시를 조금 몇 개만 들어봐 줄 수 있어? 난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심한 운동이라던가. 일단 우리가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 응. 그 42.195km를 뛰고 난 분들 아니든지 단거리 육상 선수를 뛰고 나면 이게 신장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려요. 방광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소변 검사를 해보면 소변에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그러고 눈으로는 맑게 보이는데 현미경에서는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혈뇨인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이제 혈뇨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소변 볼 때 굉장히 아프고 소변 자주 보고 힘든 방광염에서도 출혈성 방광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혈뇨를 보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증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혈뇨가 요로결석. 이 결석은 이제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 심한 통증과 함께 혈뇨가 나오면 그건 100% 요로결석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광암, 신장암 이런 경우의 혈뇨는 증상이 전혀 없고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어쩌다가 나왔다가 또 뭐 수개월 동안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 악성 종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은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혈뇨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그 격한 운동을 한 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혈뇨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게 나이가 또 맞다고. 중요하고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뇨기과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게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라. 그 정밀 검사에는 C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T하고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2개 더 하고 갈까요? 아니면 강의를 더 해요? 네, 그럼 나나 S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밤만 되면 화장실이 더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아빠 이거 근데 나도 그래. 자기 전에 소변을 분명히 봤는데 한 30분 있으면 또 괜히 한 번 더 갔다가 자야 될 것 같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게 신체 감각이든 뭐든 간에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같은 감각이라 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감각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밤에는 특히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외부 감각이 다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변 마려운 느낌이라 하더라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밤만 되면 소변이 더 가고 싶은 이유는 그런 방광의 이 자그마한 자극이라도 더 심하게 느끼니까 소변이 마렵구나 하는 이 생각이 더 심하게 들고 화장실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니면 갓 잠들었을 때 소변 마려워서 깨게 되거나 이제 잠에 못 들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맞아. 그럴 경우에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조금 뭐 소변이 마려울까 안 마려울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딴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그런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빠랑 유튜브 찍으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이 소변 마렵고 참고는 이 방광과 신장의 문제도 있지만 거의 다 이 대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아빠? 그 모든 병이 다. 아니지. 아니지. 나머지는 다 증상이 있는데 이 소변 참기. 그리고 이거 똥 참기, 대변 참기는 정신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대장의 문제인 거잖아. 물론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게 바로 대장증후군이나 접니다. 방광도 응. 그런 병이 있어요. 응. 과민성 방광처럼 방광의 음. 감각이 예민해지는 병이 있기는 한데 응. 보통 그런 질병이 전혀 없으면서 그럴 응.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밤에 내가 뭘 먹었나 응. 이게 매운 거, 짠 거, 뭐 이런 거 또는 자극성 있는 거를 먹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뇨 효과가 있는 거, 맥주, 뭐 요즘 여름에 한참 더웠으니까 맥주나 또는 그 탄산수 같은 커피. 거를 커피 뭐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응. 이게 소변이 방광에서 만들어지는 게 일정하게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뇨 효과가 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더 빨리 많이 만들어져요.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미세할지 몰라도 방광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게 적은 그 감각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더 날 수가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럼 다음 질문 한 번 더 할까요? 네, 질문이 질문 엄청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받죠. 예. 네. 그럼 엔젤님의 질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0세 여성이신데 밤에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하세요. 아침에 소변기를 비우려고 보면 가끔 소변량도 적고 연한 갈색 소변이 있는데 이런 경우 밤에 땀을 많이 흘려서 소변이 적어서 그럴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이제 연세가 이제 90세시고 고령이시고 이렇게 밤에는 사실은 이제 신장의 기능 자체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순간순간에 소변을 만들어지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분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진한 색, 갈색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분홍색이나 빨간색의 혈류가 아니고 소변이 진한 색을 보이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조금 물을 좀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평상시에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고 밤에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밤에는 조금 소변을 덜 보고 새벽에 첫 소변이 조금 진하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밤에 땀을 많이 흘려서 소변량이라기보다는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적어지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물을 좀 넉넉하게 드시는데 색깔이 괜찮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아니면 강의를 이어갈까요? 슬라이드 다시 조금. 네. 네, 이제 소변 양이랑 이런 것들은 저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요. 사실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변 거품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거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거품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물이 담겨져 있는 변기에 소변을 보다 보니까 가벼운 거품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좀 거품이 심하게 나는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각도 조절에 따라 가지고 부딪히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흔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고열이나 탈수 뭐 이렇게 있을 때도 보이고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도 소변이 일시적으로 탁해지거나 거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맥주 거품처럼 심한 거품을 보이는 경우는 당뇨병이나 단백뇨, 요로 감염 등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한 거품을 보이는 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내가 물 마신 후에 얼마쯤 있다고 화장실을 가야 되느냐 하는데 보통 음식물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보통 위, 소장, 대장을 거쳐갖고 이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직장까지 내려가는데 보통 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직장에 찌꺼기가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찌꺼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어내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대변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보는 거를 다른 말로 밀어내기 한판이라고 그래서 48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대변을 보면은 이게 엊그저께 이틀 전에 먹은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게 향신료가 신기하다. 많은 음식을 먹은 동남아를 여행을 하고 오면
이 귀국하고 나서도 한 이틀 정도는 그 대변을 보고 나면 그 향이 예, 맞아. 그 동남아 지역의 이 구수한 향이 나올 수도 음. 있는데 물은 조금 틀립니다. 물은 마시면 일반적으로 커피 같은 이뇨 효과가 있는 음료수가 아닌 이상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면 신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빠 좀 재밌는 댓글 사는 거. 제 처는 10분 만에 똥이 나올 때가 잦은데요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이야? 그거는요. 어.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식당을 나설 때 보통 남자든 여자든 화장실을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대변이 마렵지도 않고 소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화장실을 가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일단 연동 운동을 해요. 그리고 위가 늘어나니까 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연동 운동을 하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위의 연동 운동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장 전체의 연동 운동을 시켜줘요. 방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위가 연동 운동을 갖다가 이게 그 소화 운동을 시작을 할 무렵에 이 소변도 마렵고 똥도 마려운 거로 느낄 수가 있어서 화장실 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면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또 정신 멘탈적인. 그건 멘탈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위가 포만감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방광도 늘어난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소변이 마렵구나, 대변이 마렵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10분 만에 갈 수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빠 댓글이 너무 많았고 또 한번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 강의를 강의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저 강의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화장실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질문 안 받고? 저거는 얘기를 하고 저거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에서는 무슨 저거는 제가 다 찍은 화장실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저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기 바위완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똥 누러 갔을 때 소변도 누고 특히 여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위완 계단도 화장실의 표지 중에 하나예요.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힘을 막 쓰다 보면 대변도 마려워요. 소변 보고 다시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장실 표지 중에 하나라는 거. 물건 판매 표지가 아니고 댓글을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굳이. 네,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 바이원 계단 참신하다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엔젤님 질문 한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전 57세 여성인데 몇 달 전부터 소변 횟수가 잦아졌어요. 가끔은 1시간 뒤에도 가요. 밤에는 새벽에 한 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기도 하는데 낮에 좀 자주 가는데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나이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57세면 이제 폐경이 되신 여성분이고 폐경 이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이 요도 질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콜라겐들이 다 빠져가고 탄력을 다 잃어버려요. 감각도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해가지고 그 소변을 자주 보는 이제 그게 낮에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밤에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의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물은 말씀드릴 때 조금씩 자주 꾸준히 잘 드세요 하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을 많이 마셔갖고 소변 횟수가 잦으신 분들은 조금 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과민성 방광의 이제 초기 증상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랫배 따뜻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를 갖다가 좀 따뜻하게 그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아빠 콜라겐이 없어져서 그렇다는데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먹는 콜라겐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외음부라든지 골반 쪽에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바르는 콜라겐은 워낙에 비싸니까 좀 그러고 해서 그런 경우에 약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뜻하게 찜질, 그 다음에 온수 좌욕 같은 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짱이다님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이 20대 중반 때부터 쭉 있었어요. 30대 중반 되니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소변이 엄청 마렵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있어요. 가끔 아랫배가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뇨기과 갔을 때 소변을 현미경으로 봤을 땐 또 별 말씀 없으셨고요. 알파 차단제 처방 받았어요.
앉아있는 직업이라 병원 가기가 쉽지도 않은데 비대증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성관계로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질문 와, 해주셨네요. 라이브로 처음 출연하는데 질문이 엄청 길게. 일단은요, 이분이 20대 중반이라 그랬는데, 응. 20대 중반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보통 전립선이 커지는 게 40대 중후반 이후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변 보는 불편함이 생겼으면,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만성 전립선염, 특히 이제 최근에는 세균성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는 직업이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하고 알파 차단제라는 게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1차 약인데 전립선염 환자들이 소변을 잘 못 볼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립선염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되지는 않는데 사실 이게 만성 전립선염 자체가 생활에 굉장한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드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관계에도 조금 문제가, 성기능도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임신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라 그러면 원인이 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질병에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치료가 조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지금부터 잘 치료를 하시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그 아랫배다가 그 과민성 방광처럼 아랫배 따뜻하게 하시고 이 온수자욕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온수자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이제 큰 대화를 얻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할게요. 황규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밤에는 잠자다가 3시간마다 소변을 보게 되다 보니 대개 2-3번은 루틴으로 화장실을 갑니다만 낮에는 간혹 4시간을 넘겨도 화장실 가는 것을 잊어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항이뇨 호르몬 부족일까요? 69세 여성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전문 용어. 처음 가지고. 듣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화장실을 6번 내지 8번을 간다 그러면 낮에는 한 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거든요. 근데 그 낮에 가는 게 꼭 3시간이 원칙은 아니고 이 생활 습관이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밤에는 보통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6시간 내지 8시간 수면을 취하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게 신장이 알아서 소변을 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그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을 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이후에는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 자체도 조금 덜 되게 되거든요. 그럼 신장이 계속 밤에도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져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에는 적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는 수면 장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이제 소변을 밤에 야간 빈뇨를 자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이뇨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녁 식사를 한 7시 이전에 하시고 7시 예, 이전에 하시고 이제 잠자기 한 3-4시간 전에는 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오히려 물도 조금 삼가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녁 식사할 때 이제 국이나 찌개처럼 이렇게 수분이 많은 건 좀 피하시고 낮에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네. 낮에 보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시는데 하여튼 저녁에 자주 깨게 되면 사실은 만성 피로를 초래를 하고 맞아요. 결국은 노화도 같이 촉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간혹 4시간을 넘겨서 화장실 가는 건 그냥 수분량 문제인 거지? 생활 패턴이나 뭐 환경 또는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아까 3시간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변 보는 불편함은 내가 생활에서 화장실을 염두에 두고 막 어저께 몇 번 소변 간 걸 다 기억하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는 내 삶에 그런 불편함을 안 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또 강의 또 이어갈게요. 엔젤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갈 때는 비뇨의학과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그리고 빈뇨 증상이 맞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사실 이제 그 소변 자주 보고 불편함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게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3, 40대 청장년층하고 50대 이후 이게 중노년층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면 이제 소변 검사하고 소변에 이제 자주 보게 될 원인이 전립선 비대증이냐 아니면 방광 자체의 문제냐를 알기 위해서 요속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맨 처음에 가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일기를 쓰잖아요. 다이어트 일지를. 마찬가지로 배뇨 일지를 쓰고 그리고 소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점수화해서 하는 그런 이제 배뇨 평가지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광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다른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음이 의심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신장 기능 검사나 피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걸 같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질문. 사실 강의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다 못하게. 아빠가 강의한다고 막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시고 저한테 리허설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잘 준비하신 강의를 못 하셨네. 자, 질문 하나 더 받고 갈게요. 강신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인데요. 물도 많이 마시지만 소변이 다른 사람보다 자주 마려운 것 같고 어딜 가려면 꼭 화장실에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거든요. 비뇨기과 가야 되는지 산부인과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성분 같아요. 산부인과를 물어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소변에 관련된 문제는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장 쪽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신장, 요관, 방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광에 이제 제대로 된 생리를 갖다가 함께 다루는 비뇨기과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대 초반이면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질병이 나이에 연관돼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일단은 이런 분들은 소변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금씩 자주 이렇게 그래서 일정하게 소변량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게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소변을 요 정도 마셨더니 물을 요 정도 마셨더니 소변을 요 정도 가더라. 그런 게 맞춰가지고 물을 이제 맞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라이브를 처음 나와서 그런데 이게 비욘디가 180만 구독자잖아요. 그 실시간 시청자가 180만. 네, 다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아빠 이거 말고 요게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가요? 시간이 많이 다 없어가지고. 돼서 사실 저기 남자 보고 그냥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요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은 화장실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남자들 보고 서서 소변을 보지 말고 이제 서서 소변을 보면 주변을 튀니까 위생적으로 좋지 못해서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그래갖고 앉아서 소변을 보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더럽히는 주범이 남자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잘 안 앉아요. 앉으라 그러면 볼 때는 앉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꼬셔요. 앉아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더 잘 나오고 남성 건강,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비뇨기과적으로 정말 그럴까 하는 거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 남편이 볼까봐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서 슬라이드가 제 생각에는 모든 와이프분들이 이 부분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안 싫어해요. 이제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변 보는 자세 그러면 고정된 개념이 남자는 서서 여자는 앉아서인데 사실은 이런 자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명확치가 않고 사실은 아주 고대나 특히 최근까지도 남자든 여자든 다 서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적 고찰을 해보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남녀별 이제 소변 자세가 결정이 됐지만 앞서 이제 강요한 것처럼 건강적인 측면,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소변 보는 자세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실외에서 볼 때는 들에서 볼 때는 화장실이 외부에서 있을 때는 이 자세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괜찮은데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면서부터 화장실의 위생이나 청결 문제, 사실 화장실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남자들이 서서 소변 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요 구조를 다시 보시면 여자들은 요도가 짧습니다. 한 5cm밖에 안 되고 앉으나서나 아래쪽 방향을 향하게 돼 있는데 남자는 이제 음경이랑 이래서 이게 두 군데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이 음경을 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드는 이유가 아니라 여기 구부러진 데를 좀 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요도의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을 요도 카테타, 폴리 카테타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거 집어넣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 페니스를 잡고 머리 쪽으로 들고 이걸 똑바로 핀 다음에 넣어야지 잘 들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변을 볼 때도 그래야지 소변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변기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자변기 구조를 갖다가 보면 절대 손이 들어가서 음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변이 처음에 나올 때 처음에 나오는 소변이 쫄쫄쫄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왈칵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왈칵 나오는 순간에 요 페니스가 앞쪽으로 딱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앉아 있는 이 자변기 안장하고 이 변기하고 그 사이로 소변이 왈칵 쏟아져 나가면 몇 방울이 주변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이 굉장히 질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 앞으로 소변이 흘린 줄 모르고 이러다가 자기가 눈 소변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자들 소변 자세에 관한 연구가 이런 그냥 흐트러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어떤 자세가 좋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비뇨기과적으로는 자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오히려 남자들한테 불편할 수가 있고 보기 힘들지만 지금 댓글들 보세요. 지금 극혐이라고 합니다. 변기에 태는 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적이나 위생적으로 크게 도움을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앉아서 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변기에 바싹 붙어서 잘 털으라고 그러는 게 위생적으로 남편분들 도움이 귀 될 수 막아주시면 좋아요. 여자분들만 들으세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캡처해서 처에게 보내다겠다고 하고 지금 막 극혐이라 저기, 그러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조 다시 이거 보여드려요. 큰 이슈가 될 수 그런데 이제 있어요. 앉아서 봐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변 주기가 약할 때 사실은 복압을 좀 올려가지고 소변 보기가 좀 편해지게 해주는 경우에는 이 자변기에 앉아서 보는 게 좋은데 그 경우에도 자변기보다는 이 재래식 화장실, 그냥 땅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가 오히려 복압을 올린다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내렸는데 조금 논란거리는 있는데 비뇨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네, 이론을 비뇨기과 교수님의 의견이었고요. 와이프적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전국의 남편분들 이 영상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소변을 자주 보는 거 그게 이제 빈뇨라 그러고 소변이 마려우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까지 참고 화장실 가서 자세를 갖추고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경우가 절박뇨라는 거고 밤에 소변을 보는 건 야간 빈뇨입니다. 야간 빈뇨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밤에 여러 차례 깨는데 환자하고 병력을 얘기해 보면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밤에 한 번도 안 깨야 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를 세뇨라 그러고요. 소변을 보면 아까 시원한 쾌감을 준다 그랬는데 쾌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잔뇨감이라는 증상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 금방 안 나와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이 약해졌을 때는 이 한참 있다가 힘을 주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에 지연뇨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 힘을 너무 주더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갈 때는 예상치도 않았던 대변도 마려워갖고 대변까지 같이 보셔오고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변 볼 때 요대에 통증이 있는 거는 대표적인 이 방광염의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 이런 게 있고 질병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방광염하고 요실금은 여자들이 거의 한 80% 정도로 많아요. 많은 여성들의 질병인데 남성들한테도 있고 과민성 방광, 소변을 자주 보고 참지 못하는 과민성 방광은 30, 40대는 여자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50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남자들한테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0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남자, 여자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은 이 남성만이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이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도 가끔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여성분들이
전립선이 안 좋아져서 왔네. 전립선은 그러면 소변 보기가 불편하니까 본인이 소변 보기가 불편한 거를 전립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직 슬라이드가 더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되고 네. 저희 아빠는 저희 교수님께서는 항상 말함에 배고픔, I'm still hungry를 지금 항상 늘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50분 동안 떠들었는데 결론은 지금 앉아서 싸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네요. 청소 관련 전문가의 말씀도 들어봐야 합니다. 막 집에 가서 안 서서 싸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네요, 교수님. 이거 아빠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재미있어가지고 비뇨기과에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여러분, 하거나 할 때 잊어주세요.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자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네.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뭉친의 뭉친의 비뇨기과.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여러분, 뭉친의 비뇨기과. 네, 좋아요, 구독. 네, 이거. 조떼꾸 부탁합니다. 좋아요, 댓글, 조떼꾸 알. 구독. 네. 뭉친의 비뇨기과 여러분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빠 마지막 인사. 예, 저기 네. 조금 여러 가지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비욘디 채널 구독자분들 정말 수준도 높고 재미있고 많은 댓글이 이렇게 달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함께 50분 정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뭉친의 비뇨기과 뭉친의 비까지 치면 나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함께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